이번엔 행정 절차 틀린 거 오르라 그랬죠? 또 나왔다. 1번. 퇴직연금 환수 결정. 뭐 물어보지? 이거 법에 의해서 내용 다 확정된 거라. 뭐 상대방 의견 들어본들 행정처에 바꿔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의견 제출기에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된다? 맞죠?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된다? 맞고. 2번. 자, 2번의 키워드는 둘째 줄에 상대방이 자기한테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줬다 하는 말이 나와. 두 번째 줄에. 응? 자,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요 말이 키워드야.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앞뒤를 생각해 뭐 이래. 상대방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자기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근데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좀 똑똑한 체를 해. 그리고 자기는 자, 무슨 법 몇 조 요건 이거 다 갖췄고, 또 무슨 법 몇 조 요건 다 갖춰서 뭐야? 허가 신청한다 이거야. 법조문까지 다 명시해가지고 신청을 했어. 근데 행정위원회 검토해보니까 무슨 몇 조 몇 항의 요건은 충족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한단 말이야, 행정위원회. 거부를 할 때 당신은 몇 조 몇 항 요건 구비 안 됐습니다. 이 조항까지는 안 써도 괜찮대. 왜냐면 안 써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당신은 뭐가 이제 불충분해서 허가가 안 됩니다라고 써놨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아, 이게 몇 조 몇 항의 요건이 안 돼서 내가 허가가 거부됐구나 하고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써놨다면 굳이 셋째 줄에 몇 조 몇 항까지는 안 써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은 두 번째 줄에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줬다면, 셋째 줄 굳이 그 구체적 법조항 몇 조 몇 항 및 그 법조문의 내용까지 그것까지는 안 썼어도 그 이유 제시 그 정도면 충분히 한 거다. 응? 그래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알았죠? 응? 그래서 항상 중요한 말은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줬다면 결론은 위법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생략해도 알지? 워낙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4번. 4번 이제 새로 나왔어. 자, 첫째 줄 고시. 고시라는 게 이제 뭐 여러 사람에게 그냥 알리는 방식 중에 하나야. 고시. 응?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불특정 다수인. 그지? 그러니까 고시로 하는 게 원래 보통 불특정 다수인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문서로 다 개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효과 미치는 조치를 그냥 한 번에 알리는 방법 아니야. 그지? 자, 이런 경우는 의견,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그 개개인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게 현저히 곤란하지. 응? 그렇지 않겠어? 따라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는 말이거든? 왜냐면, 아니,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한테 하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모든 전 국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 그거 언제?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지? 그래서, 그래서, 키워드는 고시라는 방법으로, 응?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줘도 된다. 응? 그래갖고 이제 문제 또 나올 테지만 이거 문제 나오는데 거기다 고시의 방법을 하는 게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게 실제 사건이야.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구역으로 결정났다라고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야. 그치? 이거 할 때 아니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될 상대방 특정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고 해도 된다. 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는 사람은 그냥 그 행정위원회 이렇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하도록 해놨어. 그래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의견 제출 기회를 통보하고 그 의견 제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4번 맞고,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 처분하는 절차 틀린 거. 자, 1번은 어떻게 했어? 신청서에 흠이 있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지체 없이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 맞죠? 보완 요구.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법조문인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원래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 만약에 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정지 뭘 위반하면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어느 정도로 위반하면 뭐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게 위반하면 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기준을 정해서 미리 국민한테 공표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처분 기준 공표를 하라고 돼 있다고 원래 법에. 응?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정해서 뭐 처분하는 기준을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럼 행정기관에게 야 이게 뭔 뜻이냐 설명해줘 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해줘야 된다라고 명시해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뭐 이거는 틀리게 낼 수가 없어. 그냥 법 규정 낸 거야.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다. 퇴직연금 환수 결정. 자주 나오는 거야. 응? 이제 알지? 딱 이 단어만 보이면 이건 뭐야? 법에 의해서 다 내용이 정해진 거라 의견 제출기에 안 줘도 된다. 응? 근데 잘못 써 있잖아. 의견 진술할 기회를 상대방한테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다라는 말이잖아. 아니야. 이건 안 줘도 된다는 거지. 법에 의해서 내용이 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봐야 그걸 들어본들 행정기관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 환수 결정 딱 뜨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느냐, 안 주고 해도 되느냐, 그거 묻는 거야. 응?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 또 아까 나온 거지 이제. 키워드가 뭐야? 청문하기로 한 날짜 출석 안 했대잖아. 출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문 무조건 안 하고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응.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13번은 예. 자, 13번은 중요한 단어가 이제 셋째 줄에 셋째 줄 끝에 사전 통지가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이 아까 뭐였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어떤 거 통지해야 되냐면 뭐 제목, 상대방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왜 이런 조치를 하려는지 근거, 상대방이 언제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기재해서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질문의 의도는 그러니까 원칙은 사전 통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지? 근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가 3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들었다면 신단기냐. 그래서 1번 긴급히 해야 될 때. 그다음에 2번째 단순 반복 3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사전 통지하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거든. 사전 통지 이꼬르 의견 청취를 위한 거야. 그런데 3번 보니까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그다음에 4번째 4번 보면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은 운전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뭐가 음주운전했다고 적발이 돼가지고 뭐 재판에서 운전면허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운전직 공무원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거잖아. 자격증이 없어졌다는 게 법원의 재판 같은 거에서 확정 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은 운전직 공무원에서 이제 파면합니다. 면직시킵니다. 이거 통보를 할 때, 조치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재판에서 운전면허 취소했다는 게 확정이 났는데 뭐 의견을 들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치? 그런 이유야. 그래서 1, 3, 4가 이제 3가지 사전 통지할 때 안 해도 되는, 사전 통지 안 해도 예외사. 그러면 2번은 뭐냐? 2번은 거기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래. 이거 뭐의 사유야?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응? 그 힌트 말이 있잖아.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대. 그럼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응?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다음 페이지 14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4번에 1번이 틀렸는데, 자, 첫째 줄에 뭐 나왔지?
아까 모든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세 가지,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되는 사유가 세 가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상대방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돼. 근데, 이때, 신청한 처분을 국민한테 할 때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상대방이 이유 제시해줘 하고 요청하면 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1번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지? 이 경우는 처분을 할 때는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처분이 행해지고 난 후 이유 제시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면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요구하면.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처분 시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나왔고, 3번도 아까 나왔고, 4번 다 한 거잖아.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 그치? 이제 나올 만한 거, 웬만한 건 다 나왔어. 내가 자, 그 다음에 15번. 틀린 거 고르래. 1번도 나온 거다. 1번 뭐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하냐? 그럼 사전 통지? 안 해도 되잖아. 대상 아니잖아.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새로 나온 거지. 대통령이 KBS 사장 잘라. 이것도 상대방의 권리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종 조치를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당신 해임할 거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는 거야.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서 맞고. 그 다음에 3번. 야, 나왔지? 고시 방법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건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받느냐 이거지? 그 의견 제출기 안 주고 해도 된다. 고시 방법 딱 뜨면 뻔하지. 그러니까 3번 틀렸지? 줘야 된다. X.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4번은 이제 사전 통지 나오잖아. 두채출에. 그러면 아까 이게 이거지. 우선 두 개를 알아야 돼. 행정절차법에 당사자 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당사자 등. 요거는 당사자와 등이거든. 등.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당사자는 누구냐면, 당사자는 처분의 상대방을 말해. 처분의 상대방. 그리고 등은 누구를 말하냐면, 등은 이제 행정청이 알아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우리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에 참여를 허용한 이해관계인을 말해. 이해관계인. 자, 그래서 당사자 등이라는 용어가 처분의 상대방이 당사자고, 당사자라는 게 처분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그 등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허용한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을 제3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제3자. 상대방 아닌 제3자.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뭐 있었지? 어떻게 했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또는 뭐 있었지?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대.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된다. 법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해야 한다. 그러면 잘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자,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라 그랬지? 그럼 아까 여기 당사자 등이란 누구야?
그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하고 그다음에 여기 등 누구야? 행정청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이해관계인. 그치? 그러면 상대방도 아니고 행정청이 참여하라고 허용하지도 않은 3자에게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사전 통지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봐. 2번 어떻게 돼 있어? 거기에 지문. 자, 첫째 줄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도 아니고, 응? 또 뭐야? 행정청이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해준 이해관계인도 아닌 3자라면 얘는 여기에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이거는 판례가 아니고 법조문을 분석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 응? 법조문 분석하면.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거야. 그래서 4번 지문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행정 절차법에 말하는 당사자 등이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그렇다면 여기 사전 통지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여기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지? 그렇다면 상대방 플러스 참여를 허용한 3자 이해관계인 얘한테만 사전 통지해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 허용하지 않은, 즉 행정청이 참여를 허용한 이해관계인도 아닌 3자라면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 그지? 말이죠.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 16번 옳은 거 고르래. 1번 어때? 1번은 물어보는 게 이유 제시인데, 그지? 모든 처분할 때는 이유 제시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해놓으면서도 세 가지 경우는 이유 제시 안 하고 처분해도 된대. 그게 뭐야? 신당긴,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줄 때. 응?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처분일 때.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그지? 그러면 1번 X잖아. 신청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는 왜 신청 내용 다 들어주는 처분하는지 이유를 제시 안 해도 상대방 아무 불만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때는 이유 제시 안 해도 됩니다. 예외 사유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옳은 거 오라 했지? 2번은 자, 2번은 뭐 별반을 없고, 자, 두 번째 줄에 청문합시다 하고 신청이 있으면 청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 두 번째 줄에 신청이 있으면 청문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신분 자격 박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이익 처분할 때, 응?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이 있으면 청문하는데, 키워드는 신청하면 청문하도록 돼 있다. 응? 이게 키워드고. 3번.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우선 첫째 줄에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신고해야 될 의무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행정청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응? 그걸 말 바꾸면 첫째 줄, 그런 신고를 우리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부릅니다. 응? 자, 이런 경우는 국민이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춰서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만 딱 하면 신고 의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냐면 셋째 줄 발송이 X야. 신고하는 국민이 신고서를 행정기관에 보낸 시점에 신고가 된 게 아니라, 응? 언제? 행정기관에 접수가 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거로 됩니다. 응?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접수된 시점에 신고가 끝난 거로 보는 거야. 응? 따라서 그 단어 발송 때문에 X. 응? 그래서 밑에 법조문 써놨을 거야. 그래서 접수된 때입니다. 접수된 때, 발송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법 규정으로 이제 그 둘째 끝에 뭔데, 청문을 진행할 때 읽어보면 행정청은 뭐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해. 이게 병합한다는 건 비슷한 사건은 하나의 청문 절차에서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복잡한 사안은 쪼개서 청문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치사하게 냈는데, 자,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은 빠지는 거야. 법 규정에 보면 직권으로 또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이렇게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청문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은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응? 4번 지문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나와있지? 그 이해관계인은 그거는 법에 안 돼 있어요. 이해관계인 신청은 아니에요. 치사하긴 했지, 그지? 이해관계인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건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틀린 거 그러래.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틀린 거. 1번은 뭐 첫째 줄 1번은 뭐냐면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자기한테 뭔가 허가 내달라든지 자기한테 이익 주는 거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 국민이 신청하는 것도 원칙이 문서로 신청하게 돼 있고,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처분하는 것도 원칙이 문서로 하게 돼 있는 거지. 문서라는 게 원칙이고, 다음 그다음에 콤마 행정청은 국민이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뭐뭐 서류가 뭐뭔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다 뭐야? 게시해 놓거나 편람을 갖추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얘기야.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넷째 줄에 가면 예고라는 말이야. 이게 이제 소위 행정예고라는 겁니다. 행정예고. 그래서 읽어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그 밖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면 시행하는 경우는 두 번째 줄까지 보면 이런 경우는 예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셋째 줄. 근데 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유가 한 가지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하면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 해칠 우려가 있다. 이때는 예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유로 돼 있어요. 문장 그대로 맞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같이 하면 요렇게 요런 정책이나 제도 계획을 시행할 때는 예고를 국민한테 20일 이상 예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셋째 줄 요럴 때는 예고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법 규정 맞고. 3번은 이제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인데, 그대로 우리 이미 공부했지. 행정지도. 첫째 줄. 행정지도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협조 요청하는 거고, 따르고 안 따르고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권고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첫째 그래.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권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따른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뭐야? 지도를 받은 상대방은 행정기관에게 그 내용이나 방식이나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번의 키워드는 행정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뭐 하는 절차를 정해놨다 그랬어? 안 정해놨다 그랬어? 안 정해놨지. 근데 이거를 다른 거에다가 행정계획을 싹 얹어놓은 거야. 이거는 이 규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행정기관이 법 만들 때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인데, 그 입법 예고 자리에다가 뭐 해놓은 거야? 행정계획을 싹 갖다 끼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제일 중요해.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규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규정이 있을 리가 없어. 그지? 이거는 입법 예고라고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행정계획이 들어가서 X야. 자, 그 다음에 18번 옳은 거 그러네. 1번 또 나왔네. 뭐라 했어? 1번에 행정예고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어 없어? 있잖아. 네. 공법상 계약? 없어. 행정계획하고 공법상 계약, 이거 둘을 주로 낸다 그랬지?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어. 1번 땡. 2번은 또 나왔으니까 생략.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그 다음에 3번 출석 안 했다고 청문 안 하고 불이익 조치 못하는 거야? 또 나왔고. 그 다음 근데 3번에 적법하다 그랬잖아.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서 청문 안 하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 그지? 또 4번 익숙하지? 협약. 청문하지 않기로 협약했다 그래서 청문 안 하고 해도 되는 사유? 아니다. 협약.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응? 이렇게 반복을 하면 자동으로 암기되죠? 자, 오른쪽에 19번 틀린 거 그러래. 자, 1번
지금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작용의 절차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5가지 행정작용에만 규정을 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거 아까 나왔지? 국회나 지방의회. 나왔지? 여기는 제외.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앞부분이 엄청 길어. 근데 다 필요 없어. 셋째 줄까지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셋째 줄 끝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응? 이거 아까 나왔었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몽땅 다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나? 아니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3가지. 뭐야?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저의 곤란, 명백히 불필요, 그 다음에 다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을 제외되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여기는 문장의 뜻이 몽땅 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면 무조건 다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써놔서 그래서 X가 된 거야. 응?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도 무조건 다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적용 제외가 아니라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이 X가 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게 3번 지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 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정. 응? 이거 밑줄에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결정. 이게 실제 사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나중에 또 문제 나오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하는 처분이야. 자, 이거는 첫째 줄에 있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결정이야. 법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안 받도록 제외시켜놨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놨어요, 법이. 그런데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아니, 가만히 이 문장만 갖고 그대로 그냥 문장만 보세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법이 명시해놨다고? 응? 그런데 첫째 끝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겠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건데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여? 즉 행정절차법을 왜 적용을 해? 적용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게 적용하여 생략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 됐어요. 어려워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사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 국민한테, 업자한테. 근데 여기에 이 법에 보면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하는 조치에 관련된 법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거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법에 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하도록 그 법은 정해놨어. 그러면 그 법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받으니까 제외되는 사항인데 공정거래가 행정절차법에 보자면 이렇게 그 행정절차법에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그 사유들이 이렇게 명시돼 있다. 그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이거 생략하고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보건대 니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생략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도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이따 또 나올 거야. 여기는 너무 짧게 써놔가지고, 그지? 일단 이 문장을 보면 첫째 줄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제외대로 돼 있는데 행정절차법을 적용을 해서 막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일단 또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딱 한 번 쓰인 건데, 자 우선 첫째 줄, 우리 행정절차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법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도 그리고 상대방 국민도 다 사인이라고 표현해. 국민과 행정청 모두 신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우리 거기에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또 법률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말하면 행정기관만 신의에 맞게 행동하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모두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도 국민도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행동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은 뭐야? 반대로 내가 설명을 했구나. 그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행정청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국세기본법은 행정기관도 국민도 모두 다 신의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아주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나오는 거야. 딱 한 번 여기서 쓰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 그리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전에도 후도. 응? 한 번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뒤로 가세요. 자, 문제 20번을 보니까 박스 안에 4개 지문을 놓고 OX 연결한 거 그러래. 자, 1번 기업법. 순경 문제 치사해. 그지? 둘째 줄 틀렸어요.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재량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응?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맞는 문제냐. 행정기관이 이제 국민한테 뭐 세금을 부과하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는데 거기에 뭔가 글자 잘못 쓴 게 있다든지, 그지? 뭐 간단한 계산 잘못이 있다든지. 그래서 누가 봐도 오기, 그러니까 기재가 잘못됐다든지 오산, 계산 잘못이 있다든지 이게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행정청은 알아서, 즉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렇게 정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 이번 니은 맞고요. 디귿은, 자, 디귿 틀렸어요. 여기 이제 관할 얘기 나오잖아. 관할이라는 게 말하면 자기 업무 영역이지. 지역적으로나 뭐 업무 사항이나 관할이 불분명하대.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있는데 두 개의 행정기관이 있는데 서로 이거 우리 업무다 아니다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불분명해갖고, 그지? 이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로는 양쪽 그 다툼을 벌이는 두 기관의 공통 상급기관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별건 없어. 첫째 줄 끝에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공통의 상급관청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고, 응?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인천을 보면 여기 저 미추홀 구청장하고, 응? 계양구청장하고 서로 뭐 이렇게 다툼이 있어. 이거 우리 거다 아니다. 응? 그럼 어디서 결정해? 미추홀 구청장과 계양구청장의 공통 상급관청은 인천시장이야. 인천시장이 이건 누구의 사항이다, 응? 누구 업무다 이거 결정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포인트는 둘째 줄부터야.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청이 없어. 그럼 어디가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한다? 양쪽의 각 상급 행정청끼리 협의해서 결정해.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당해 행정청의 협의. 이게 당해 행정청이 X예요. 당해 행정청이란 말은 그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말 아니야. 당해 행정청 아니고 각 상급 행정청.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론 시간에 뭔 예를 들었어요. 여기 저기 인천시하고 붙어 있는 데가 저기 고양시지, 김포시. 응? 그 김포시장하고 거기 붙어 있는 데가 어디지? 인천시 계양군가? 응? 그럼 계양구청장하고 김포시장하고 서로 관할 다툼이 있어.
그런데 계양구청장의 상급기관은 인천시장이고, 그지? 김포시장의 상급기관은 경기도지사. 서로 공통의 상급기관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셋째 줄이 당행정청의 X고 각 상급행, 그거만 잘 유의하면 돼. 각 상급행정청. 요거 몇 번 나왔어. 이거를 뭐 다른 당행정청, 여기는 당행정청으로 왔지만 어떤 문제는 뭐 원래 정확한 답은 각 상급행정청 아니야, 그지? 각 상급. 근데 그걸 뭐 또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나오고 하니까 그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장관이 맡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장관이 만들고 이런 거 재정 개정 폐지하려고 할 때는 국민한테 예고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 입법 예고, 예고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포인트는 예고하는 기간.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40일 이상 예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맞게 냈어요. 그래서 XO 이렇게 됐네요. XO 이렇게 3번이 답이 됐네요. 그죠? 자, 이런 스타일이 됐고, 21번 틀린 거 고르래. 자, 지문 1번은 좀 익숙한 것 같아. 그죠?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 키워드는 지위승계 신고야. 첫째 끝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그지? 그럼 우리가 배운 거라면 이거는 이제 행정청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지. 수리가 신고서만 제출했다고 신고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서를 수리해주는 조치가 있어야 신고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 지위승계 신고 수리하는 조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종전에 허가받은 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이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수리를 해줌으로써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자는 허가를 박탈당하는 입장이니까 종전 영업자는 수리 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제한받는 자입니다. 권익을 제한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되고, 따라서 수리로 인해 권익을 제한받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두 번째 줄. 종전 영업자는 수리 처분으로 인해 허가를 박탈당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요게 키워드. 뭐 해야 돼? 의견 청취 거쳐야 되지, 사전 통지하. 그지? 그 얘기는 뭐 결론이 당연하고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번은 생략이 아니라 결론이 잘못 나왔지? 퇴직 연구 환수 결정 계속 나오지? 의견 제출이 안 줘도 된다. 법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라. 응? 3번 전자공청에 나온 거야.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응? 4번은 이제 그냥 법정으로, 원래 행정청이 여기 보면 처리 기간 나오잖아. 원래 행정기관은 법에 따르면 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뭐 신청받은 지 얼마 내에 허가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하도록 그 결정 납니다라고 이런 것도 다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처리 기간을.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 들어오면 뭐 30일 내에 이제 결정합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누가 허가 신청을 해야 돼? 3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신청한 국민은 뭐 할 수 있대? 행정청 왜 빨리 그 공표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하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 명식 맞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22번 제 기간 규정을 냈네. 기간.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번 공청회는 행정기관이 이제 공청회 열려고 하면 날짜를 정할 거 아니야. 공청회 여는 날짜를. 그럼 날짜 정하면 국민들에게 14일 전까지 알리게 돼 있어요. 공청회 연다고. 그래서 간단히 외우세요.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 예고기간은 조금 아까도 나왔지? 입법 예고기간은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4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그지? 그래서 40, 20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입법이 아니라 행정예고잖아, 그냥. 아까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계획 이런 거를 수립할 때는 국민한테 21일 이상 예고하도록 했어요. 20일. 응? 이거 간단하게 숫자 기억하는 문제. 응? 자, 그 다음에 23번.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자, 1번은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로 가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뭘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을 입장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 응? 공무원 징계 조치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 이제 징계받을 입장에, 아직 징계받을 입장에 있는 공무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응? 그럼 변호사가 이 징계받을 공무원을 대신해서 가서 뭐 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고 뭐 징계하려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응?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그 징계위원회 가서 변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1번 징계받을 대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래서 징계위원회 출석해서 그 공무원을 위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건 그건 당연히 보장되는 거다. 응? 그 방어권의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를 징계위원회가 이거를 뭐 그 변호인의 진술을 못하게 하고 막 출입을 못하게 이거 위법입니다. 응?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받을 공무원이 되면 본인이 진술해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인에게 진술하도록 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진술 못하게 하고 이거 위법입니다. 응? 당연히 그거는 그 징계받을 대상자의 방어권으로 보장이 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얘기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 나오긴 또 나와. 응? 읽고 지나가도 되고. 자, 2번 자주 나온 거다. 첫째 끝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응? 그러면 맨날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거 무조건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냐? 아니지. 3가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 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한해서만 적용 제외되게 돼 있다는 거지. 네. 따라서 2번, 5, 3번은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줄여서 공부하세요. 직위해제 처분. 줄여서 공부하세요. 직위해제 처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직위해제라는 것 이거는 징계는 아니에요. 징계는 아니고 이제 뭔가 잘못한 그러니까 사실은 직위해제는 보통 중징계 받을 잘못을 한 공무원한테 그 맡아보던 직무를 이제 시간 절차 밟아서 최종 징계 결정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맡아보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갖고 일단 너 맡아보던 무슨 과장 무슨 국장직에서 물러나서 대기하고 있어. 이게 직위해제라는 게. 응? 근데 직위해제 딱 뜨면 이거 행정절차법이 정한 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이거 거쳐야 되느냐? 절차 거쳐야 돼. 안 거쳐도 되는데. 자, 논리가 어떻게 돼?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에요. 그렇긴 한데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 내지 불필요 아니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 안 거치고 직위해제 처분해도 된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외우세요. 직위해제 처분은 결론이 뭐 나왔어? 결국 세제 그때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적용 제외되는 겁니다. 응? 적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결론만 잘 연결하면 돼요. 직위해제 처분 외워야지. 그렇죠?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이다. 응? 3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4번은 자, 문장의 구성을 잘 보자.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위원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국민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대. 응? 그럼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데 통지를 안 하니까 회의 날짜를 일정을 통지 안 하니까 민원인이 참석을 할 수 없었겠지? 그 민원인의 의견 참석 없이 이제 거부 결정을 내린 거야. 민원 신청에 대해서. 그지?
그런데 민원인의 참석 없이 거부 결정이 참석이 없으니까 여기서 회의 일정을 통지 안 해줘서 안 하고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채직 그때 이제 거부 민원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전 통지 안에서 출석 안 한 채로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바로 그 거부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응? 원래 요게 이제 문장이 2개 문장인데 2개 문장이 시험에 나오고 요거는 앞에 문장. 근데 뒤에 또 하나 문장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연결해 설명할게요. 일단 그 일정 통지를 안 해줬다는 사정만 갖고는 거부한 게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 다음에 24번 사전 통지 의견 제출. 틀린 거 오르래. 옳은 거. 자, 1번을 잘 보니까 사전 통지 해줘야 되는 거냐 안 해주냐 이거지? 근데 첫째 줄에 숨어 있지만 첫째 줄 중간에 딱 봐. 신청을 받았어. 그지? 거부 처분이야.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야. 사전 통지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지? 근데 여기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이게 숨어 있지? 네? 찾아내야지. 그래서 1번 틀렸지? 사전 통지 대상 아닌 거로 보자. 응? 2번은 2번은 원상복구 명령 및 개고 처분이야. 그럼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원상복구해라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어떻게 해야 돼? 사전 통지해야지. 응? 따라서 X. 그지? 네, 3번은 고시 방법으로. 그럼 뭐야? 의견 제출기 안 주고 해도 된다. 틀렸지? 아무것도나. 4번. 자, 필요 없어. 선택해도 돼. 지휘승계 신고 수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전업자는 허가를 박탈당하는 입장에 있는 자니까 종전업자에 대해서 사전 통지하고 종전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거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수리하려면 따라서 4번이 옳은 거야. 그렇죠? 이제 딱 보는 순간 이제 문제 나와. 자, 25번. 소방직 문제네.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 경우 9가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응? 그 중에 뭐라고 했어? 2번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 그지?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감사원. 응? 그러나 4번 우리 육군 사관생도 퇴학 처분은 이것도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거지만 이건 안 거쳐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해설을 내가 상당히 길게는 써놨는데 이렇게 공무원 인사관계에 의한 처분이긴 하지만 거쳐야 되는 거라고 판결을 난 겁니다. 응? 그래서 퇴학시키기 전에 사관생도 퇴학시키기 전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1, 2, 3번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고 제외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4번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거쳤어야 된다라는 판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26번까지 하고 또 잠깐 쉽시다. 26번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아까 뭐였지? 첫째 줄에 이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오고 과징금 납부 명령 나오지? 그러면 여긴 생략이 돼 있지만 아까 뭐 했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는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정해졌다고. 그렇지?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되는데 지네가 공정거래 행정절차법을 끌어들여.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야 이거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 허용돼 안 돼? 안 되지. 바로 그 말이야. 그래서 두째 줄을 보면 첫째 끝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 적용 안 받는 거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 청취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고 그걸 끌어들여서 생략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외 사항인데 왜 행정절차법을 다시 적용해? 그치? 그래서 여기 1번 지문하고
아까 나왔던 문장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자 보세요. 자 1번 X에 X. 자 2번은 이번 또 새로 나왔다. 2번은 키워드가 이 단어가 빠질 수 없거든. 처지 끝에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나와. 그지? 그리고 이제 공청회 얘기 나오거든. 근데 우리 행정절차법이 이제 공청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 근데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절차를 따라야 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행정절차법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응?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라야 행정절차법을 왜 따라서 해야 돼?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면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 따라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응? 행정청이 아니니까 추모공원 건립추진회가 추진하는 공청회는 결론 행정절차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응?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오.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만 지키도록 돼 있는 거니까 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자 3번에는 무슨 단어 찾아내야 돼? 여러분들 두 개 단어 나왔네. 청문 통지서 반송, 뭐 청문 불출석 이런 이유만으로 청문 절차 안 거치고 불이익 조치 할 수 없다. 근데 안 거치고 한 거 적법이라 그랬잖아. 틀렸지? 위법이야. 안 거치고 한 거. 응? 위법. 그 다음에 4번은 자 길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 의견을 들었대. 의견. 여러분 우리 아까도 했지만 국민이 제출한 의견은 뭐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 국민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란 말의 뜻은 참작을 하라는 얘기지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셋째 줄에 기속된다라는데 기속이란 말은 반드시 그에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응? 기속 또는 구속 이렇게 써요. 구속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단지 참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응?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라는 말이지 그 의견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기로 했죠?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